아, 아. 자, 여러분 방금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때, 전기장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 치우침, 비교적 그 정지 화면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자기장에 들어있는 거는 안에 전류 루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죠? 다이내믹한 게 이 배치가 치우치는데, 생명체, 그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봐요. 생명체, 여러분, 이건 많이 보죠, 여러분, 그죠? 보는데, 여기,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그죠? 뉴런이 뭐, 몇 개 있고, 얘가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뭐 흘러가냐면, 아쉽게도 전자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로봇이라는 얘기죠? 혹시 머릿속에 전자가 흘러가는 이런 머리가 한 사람 없죠, 그죠? 가졌어요? 전자가 너무 빨라요, 이제. 전자가, 여러분, 그, 머릿속에 회로가 전자로 돼 있으면 너무 빠를 거예요. 하기 시험 하기 치고. 근데 이게, 야구 선수들이 치는 거 올라오려면 전기 신호잖아요, 그죠? 전기 신호인데 여기를 지나가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트륨, Na 플러스죠. 이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이게? Na 플러스를 뭐 공급하려면, 몸에 공급하려면 어디서 공급해야 돼요? 소금이죠. 그 다음 K 플러스. K 플러스도 있죠. K 플러스도 소금은 정확히 알지만 어딘가 그 우리 그 영양제 가운데 뭐 있죠? 그? 영양제 말고 비타민 이런 거 먹고 비타민 먹기도 하고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파워에이드. 네?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이게 들어있어요? 선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워에이드를 그랬는데 이제 파워에이드 성분을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파워에이드 맞죠? 성분. 이거 많이 물어놨네. 몬스터지가 뭔데 이게? 헬스가 그래요? 헬스가 아는 있네. 요 여기 이제 파워에이드 쪽에 포도당, 뭐 칼륨, 칼륨이 들어있네. 칼륨이 뭡니까? K잖아요, 그죠? 맞네. 칼륨이 들어있고, 인산칼륨, 뭐 소금, Na 플러스 들어있고, 껌도 들어있네. 아라비아 껌. 에탄올도 있네. 에탄올은 조금 술 아닌가? 술. 어쨌든 칼륨 들었죠 지금, 그죠? 칼륨 들었는데 칼륨을 보면 지금 수업할 때마다 카톡이 오네. 자, 이게 NA 동영상 보면 잠깐 그런 것 같은데 그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파워에이드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플러스 사이즈잖아요, 그죠? 플러스 사이즈니까 얘가 이 뉴런 안에서 흘러갈 때 요래 가거든요, 이렇게. 요래 가니까 결국 뭐냐면 흘러가는 게 뭡니까 이게? 차지 흘러가 뭐가 되죠? 전류가 되죠. 그 전류가 흐르니까 요 주위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리 생기겠죠. 그럼 머릿속에 이게 막 흘러가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머릿속에 뭘 잘 재면 뭐가 되시겠습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생명체가 죽으면 그건 없겠죠. 젊지 않겠죠. 아주 약한 자기장을 잴 수 있는 장치를 머리에 딱 붙이고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이제 그 전기장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일로 다른 쪽 뉴클레우스의 시그널을 정리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우리 똑같이 합시다. 두 사람 나와볼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희생정신이 투철하 우리
자, 여기 있으면 그 좌내형인가요, 우내형인가요? 공대는 좌내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걸려 있어요.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Na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리를 Na 플러스가 좌뇌를 말씀드렸죠. 좌뇌에다 Na 플러스를 좀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제가 플러스 이쪽이 전기장 이렇게 놨거든요. 자, 전기장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 Na 플러스를 좌뇌로 막 옮겨봐야 합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네. 그 좋은 아이디어네, 그죠? 지금 이러면 우내로 가잖아요. 그쵸? 이러면 좌뇌로 많이 가죠, 플러스가. 예. 그 다음에, 우내로 보내려면, 좌뇌로 가려면, 우내로 보내려면, 자, 이걸 보니까 사람 머릿속에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기장을 무지 세게 해주면 여기 Na 플러스 케이블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좀 영향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무지 세면 줄 것 같죠, 그죠? 무지 세면 여기에 우리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게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서 얘가 이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전기장이 팍 이런 Na 플러스 보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세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만약에 자 끌어놓고 절대 Na 플러스 못 가게 강력한 플러스를 수백만 볼트 끌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머리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래 되면 전류가 흐름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이잖아요, 그죠?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고 그러다가 자석 속에 자기장 속에 있는 전원은 어떻게 움직여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대학교 아직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배웠죠. 자기장 속에 전화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 속에 전화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차지가 움직이면 똑같은 자기장 속에 전화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Q가 움직이면? 아까 필드 법칙이겠는데 뭐가 바뀌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요? 자기장 속에 전화가 움직이면? 전류 부르죠, 부르는데 어떻게 되죠, 전화가? 얘가 어떻게 돼요, 퀴즈. 미래 비고 미래 비자네, 그죠? 우리 대학교 아직 자세히 안 배웠거든요. 좀 있으면 배우거든요. 그럼 보면 이러다가 자꾸 걸기를 보니까 결국 이래 돼 있으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저 자리 다 걸려 있으면 얘가 못 가고 잘 못 가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신호가 또 머리를 치면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생각이 안 나네. 자꾸 까먹네. 신호가 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이런 연구들이 실제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런 거 이제 의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의대에서 의학과 우리 과에서 의대 간 선배들 좀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의학 전문대학원 많이 보러 갔었어요. 약학대학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과 선배들이 이런 데 가 있거든요. 갔는데 의공학이죠, 의학공학이죠, 그죠? 거기서 의대에서는 전기장 자기장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기학을 배우고 나서 보면 전자파가 인체 영향 노출 돼 있는데 이런 게 막 어떤 게 있냐면 막 하거나 유해 논란 이래 되는데 모니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시험관 연구 이런 거 있으면 칼슘은 세포와 내부와 외부 사이에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알려져 있다 있죠.
여기서는 신호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전류죠. 그러니까 모든 이온들은 전류를 해주는데 여기 전자기장을 다 끊어주니까 잘 못 가죠, 그죠? 잘 못 가니까 여러분 잘 못 가면 답답하죠, 그죠? 불편하죠. 그 세포 입장일 때 불편하죠. 불편해서 이상한 게 생겼으면 게 암이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보면 전자파가 뇌세포에서 칼슘 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얘가 가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잘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뇌세포에서 칼슘 방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칼슘이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칼슘 플러스 양전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양이온이 방출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 읽어볼까요? 한번 동물 실험을 한번 읽어볼래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큰 사람 읽어볼래요? 한번 한 패러그래프씩 읽으면 되겠다. 여기서까지. 요 세 패러그래프니까 우리 세 학생이 하나씩 일어서 읽어볼래요? 이러세요? 여기서 보면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원래 수업할 때 양쪽 다 봐야 돼. 동물의 행동은 주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동물 실험의 많은 연구가 전자기장 노출에 의한 행동 변화에 대해 수행되어 왔다. 과학자들은 특히 전자기장이 신경계통의 중요한 화학 요소인 신경 전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또한 미약한 전자기장이 생식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예. 같은 반인가요, 세 사람이? 네. 누가 가자 그랬어요? 누가 디스커버 게임을 가자 그랬어요? 단생이 그냥 가보자 그래서. 담임쌤이? 네. 오셨어요? 아니요.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갈게요. 전자기장과 동물의 생체 리듬 24시간의 주기 리듬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자기장이 멜라토닌을 비롯한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손과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결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되겠다. 발육 연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기요나 VDT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발달하였다.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는 1990년 브루클린 대학의 살징거가 전자기장을 노출시킨 임신한 쥐에서 태어난 새끼들에게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훈련시킨 결과 비노출군에 비해 반응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발표하였다. 네, 잘했어요. 제일 마지막 박수 해줄까요,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좀 그렇다 그죠? 전기장판에서 있는 그 쥐한테 임신한 쥐한테 이제 아닌가 전자기장을 노출시킨 이건 좀 딴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노출시킨 임신한 쥐에서 태어난 새끼들 이 반응이 느리다는 거죠, 그죠? 뭔가 뇌에 무슨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전기장판에서 하면 좀 몸이 좀 불편하다 이런 거 뭐 얘기하지 않아요? 전기장판에 얽힌 속설 없나요, 여러분? 아는 거? 우리 복학생 부인될 수 있다고요? 아까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랬는데? 되게 센데요 보니까. 거의 전기장판이 아니고 거의 그냥 전자파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기장판 이렇게 자면 피가 뭉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뭉친다고. 자고 나서 피도 뻔한 게 뭐라 그래야 되나? 뻔한 게 그 피가
그럴 때 P가 그 철성분이 들어있죠. 철성분. 철성분 그럼 FeC 플러스 양이온 이온적 특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장판에 이제 자고 있으면 전기가 저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그러잖아요. 60Hz로 왔다 갔다 하니까 고추이 뭐가 생겨요. 자기장 생기잖아요. 자기장 생기는데 거기다가 얘는 뜨겁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도 커요. 또 거기다가 수 암페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암페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최대한 뜨겁게 하려고 바짝 붙어 있으면 자기장이 제일 센 곳에 붙어 있는 거죠. 제일 뜨끈뜨끈한 데 붙어 있는 게 거기에 자기장이 그리는 거예요. 자기장이 손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요래 돌았다 요래 돌았다 그렇죠. 요래 돌아 요래 하고 있으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 피가 잘 못 가지 않을까. 잘 못 가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무슨 것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기장판 있을 때 그럼 몸에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자기학을 배우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전자기학 제대로 배웠으면 그럼 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자기장을 줄여주려고 그러면 모든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한번 갔다가 반대 방향 보시면 되겠죠. 한쪽은 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안 왔을 테니까 여기서 전류 여러분이 전기장판 보면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 이래 돼서 전류 이래 흘러갔다 이래 나온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래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만약에 선을 붙여가지고 선을 아예 긴 선을 반으로 딱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요로 가는 선 요로 가는 선 I 플러스 I 요래 되는 거를 요거를 한 가닥으로 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겠죠. 겉보기에는 한 가닥인데 얘가 한 가닥인데 얘가 요래 갔다가 여기 끝에서 한 바퀴 접어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해서 요래 들어오면 얘는 전류가 요래 갔다가 요래 오는 거하고 얘는 요 한 가닥을 따라가서 오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어때요?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캔슬되죠. 캔슬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기장판으로 해설 차렸는데 전기장판 만드는데 저 위에 전기장판이 몸에 좋을까요? 밑에 전기장판이 몸에 좋을까요? 밑에 게 좋겠죠. 그죠? 다음에 자기장 그죠? 자기장인데 여기 여러분 그 전기장판 가운데 몸에 좋은 전기장판 있다 그러거든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전기장판이 있어요. 오! 그 어머님이 왜 좋아하시죠 그거? 모르겠어요. 저희 장모님도 무지 좋아하시는데 화산재에서 나온 무슨 반지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이상한 물질로 만든 게르마늄 맥반석 그죠? 게르마늄 맥반석에서 구운 계란 이러는데 여기 이제 옥매트 들어봤어? 옥매트가 뭔가 옥매트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꽃가루를 쫙 뿌린대요. 꽃가루하고 스펀지 쫙 뿌려서 이 옥매트는 되게 무겁다 그러거든요. 돌덩어리가 안에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이 옥매트에 그 옥이 좋은 거라면 옥은 다이렉트릭 물질이 해야 되겠습니까? 마그네틱 물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를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죠? 이 전기장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기장인가요? 자기장인가요? 자기장이죠. 그럼 아까 장 속에 있는 물질을 넣을 때 유전체를 넣는 게 맞겠습니까? 자성체를 넣는 게 맞겠습니까? 자성체겠죠. 그러니까 전기장 관점에서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리하는 그게 중요하지만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자성이잖아요. 자기장이니까 요 자기장을 차단하려고 그러면 제일 심한 건 철가루 뿌리면 되죠. 그냥 여기다가 옥매트가 아니라 철매트 이래가지고 그 열만 발산시키고 자기장은 그 철이 가열되도록 하면 자기장 안 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철매트 그럼 팔 것 같아요.
살까지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리죠. 그죠? 왜냐면 옛날부터 조상들이 옥을 좋아하니까 옥멘트라 그러면 옥에 좋은 성분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옥 속에 진짜 좋다면 안에 자성체라는 데는 제일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는 검사해 본 적이 없지만 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옥이 옥 주성분 이래 해볼까요? 한번 옥 주성분 옥의 성분 해놨다. 옥의 성분 해놨다. 그죠? 이거 우리 그 고등학생들 한번 해볼까요? 뭐 우리 이것도 키워줄게요. 옥. 자, 그 1, 2, 3, 4를 돌아가면서 이거요. 1. 옥에는 연옥과 경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옥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렁물렁한 옥과 딱딱한 옥이 있는데 딱딱한 옥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돌 위에 사는 경우와 같이 등도 숭신경통이 있는 곳. 이 차가우면 아무리 좋지 않겠지요. 좋은 옥은 물렁물렁해서 물에 닿으면 몸에 땀 드는 체액을 내는 산화되고 몸은 그만큼 전자였다며 건강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옥의 성분은 마그네슘, 아연, 비소, 철, 망간 등 인체 생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옥의 사용에 있어서는 매번 다르지만 그 성능이 인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옥 장판이라고 해도 온몸으로 빨갛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좋은 옥 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무리 좋은 원소라도 수용할 수 있는 원소와 배제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원소로는 성기능 장애의 아연, 근육의 마그네슘, 혈액순환의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에는 철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배제되는 원소들로는 소디움, 칼슘 같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성분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여 인체에 좋고 나쁜 영향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옥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의 공급 즉 옥시겐 캐리어로서 철의 성분은 세포 내막에 산소를 공급하고 구리 성분은 세포 외막에 산소를 공급하는 운반체로 그러한 원소들이 공급되어지면 혈행을 도와 송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에 대해 목숨은 쓸데없는 연혈되신 날이 없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이나 잘못 빼면 어깨와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즉 자세 분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 분량만 안 된다면 목숨을 잡습니다. 또 추가로 원소 중에는 물이나 은, 인과 같은 물질은 몸을 차갑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아연, 마그네슘 등은 그와 반대로 뜨뜻하게 하는 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7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박수다 주세요. 우리 전자기가 배우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은 빼고 그냥 여기 봤을 때 예상했던 대로 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철, 망간, 그 자성체거든요, 다. 망간, 철, 그 마그네슘도 자성 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몸에 닿아야 된다 그랬죠. 옥장판이라도 맨몸으로 살과 닿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옥제품 될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이거 우리 전자기학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 성분 속에 자성체 재료가 있어서 얘가 쫙 깔려 있어서 그 자기장이 요래 돌았다 저래 돌았다 할 때 소유는 철 성분이나 그다음에 망간 이런 부분들이 차폐해주고 열만 따뜻하게 전달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열도 이제 골고루 전달돼주는 몸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자기장을 얘기할 때 지금 자기장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넣었을 때 이런 정렬되는 재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체인 경우에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걸려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 되어 있고 이런 보고서에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보고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과. 예.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우리 고등학생, 이거 볼래, 한번? 자, 여기, 스트레스성 예. 반응을 검사하는 동안 온도 상승과 자기장 노출에 있어서 유형 및 크기에서 서로 유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열 충격 실험 및 자기장 노출 실험에서 독특한 열 충격 단백질인 HSP72 검출되었다. 두 가지 자극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세포를 노출시키는 실험에서는 노출 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들 실험에서는 온도의 경우와 동일한 세포의 스트레스성 반응 시스템이 자기장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기장 실험에서 측정된 스트레스성 반응 효과는 0.8 마이크로 T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됐어. 마이크로 T. 예. 여기 여러분 또 보면 이런 자기장이 또 어디에서 있냐면, 갈매기, 갈매기 아니고 철새, 북쪽, 원리. 뭐 이런 네이트 지식이 돼 있다, 그죠? 철새가 잠깐만요. 철새, 나침반, 머리.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그죠? 이거를 철새가 있으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 그러죠. 이게 지금 좌철석대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얘가 그 N극 S극 지자기에 따라서 몰리는 걸 해서 현재 방향이 그쪽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뇌를 신호를 증폭해서 뇌를 전달해서 자기장 강도를 내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새가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을 할 때도 내부에 자성 재료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성 재료가 자기장에서 반응하는 게 똑같이 차지가 전기장에 반응할 때 힘을 받는 것처럼 얘도 힘을 받는 어떤 신호를 받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되고 실제 탐지하는데 굉장히 우리 생각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봤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이렇죠. 뭐냐면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물 속에 있을 때 하고 물 밖에 있을 때 자기장 어떨까 같아요. 물 속과 물 바깥. 물 속에 있는 자기장 있잖아요, 그죠? 자기장 다 걸었어요, 이렇게 따가 있는 거 걸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자기장 세기하고 바깥에서 자기장 세기 어떨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전기장을 더 걸었어요,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 전기장하고 물 바깥의 전기장하고 어떨 것 같아요? 또 다를 것 같죠, 그죠?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어요? 어떻게 다른지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다르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빛을 한 얘기입니다. 빛이 전자기파거든요. 빛이 전자기파인데 물속에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물 바깥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굴절되죠. 그건 왜 그래요? 속도가 왼쪽과 오른쪽에 틀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속도가 빠르니까 느립니까? 물속의 속도가 느리죠, 그죠? 그런 걸 봐서도 얘가 느린 이유를 해보면 그게 전기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전기장은 예술 관점에서는 유전체 위아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내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기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장은 자성 재료에 대해서 지날 때와 안 지날 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성체는 아까처럼 옥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어떤 경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전체는 전기장은 종이나 물, 자성체가 아닌 이런 유전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경계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지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기서 굉장히 그 무서운 장이 있으면 뭔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아야겠는데 뭘로 막을까? 예를 들면 저기 굉장히 센 자석이 있거든요.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유리로 막으면 잘 돼요. 유리를 막으면 자기장 잘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막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를 자석이 통과해서 철가루 붙잖아요, 이제. 유리는 유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 관점에서 제로체가 적이고, 그럼 자석이 있으면 걔를 자기장을 막으려면 뭘 갖다 대야 될 것 같아요? 철판 갖다 되겠죠. 이 철판 자체가 정렬해서 얘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자성 재료하고 유전 재료 틀린데, 여러분 그 책상 이 나무는 자성 재료일 것 같아요? 유전 재료일 것 같아요? 유전 재료겠죠. 옷은 자성 재료일 것 같아요? 유전 재료일 것 같아요? 유전 재료죠. 그럼 여러분 주위에 유전 재료가 많아 보여요? 자성 재료가 많아 보여요? 유전 재료가 많죠. 그리고 결국 주위에 콘크리트도 그렇고 그 전체에 보면 전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예민하겠죠, 그죠? 그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들어가 있으면 그 철근 콘크리트에 그러니까 종류가 철이죠. 그거는 자성 재료겠죠, 그죠? 최근에 여러분 이 그 뉴스를 본 적 있어요? 서해대교 뉴스 들어본 적 있나요? 서해대교에 서해대교 부식 뉴스 나온 본 적이 모르겠네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 고등학생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만 세 사람 서해대교의 교각 3개 중 1개가 현재 내부 부식 상태에 있다고 YTN이 27일 도로공사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닷물의 염분이 교각 콘크리트 내부에는 철근까지 침투했다는 것이다. 서해대교는 지난 2000년 개통돼 현재 하루에 약 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서해대교 교각 대부분 중 바닷물이 세워진 36개가 접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도로공사 측은 전기를 철근에 흘려보내 부식을 지연시키는 샌드위치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각들은 외부 콘크리트가 균형 직전에 있는 진정기였으며 4개는 부식 속도가 빨라지고 교각이 갈라질 수도 있는 가속기라고 YTN은 보도했다. 만약 가속기를 넘어 한계기까지 가게 되면 정면 보수 작업이나 철거가 불가피하다. 여러분 이 기사 봤어요? 못 봤어요? 어제 나온 기사로 여러분 거의 세상의 일을 다 이렇게 끊고 지내는 모양이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 두 번째입니다. 보면 바닷물 위에 세워진 철 콘크리트에 전기를 흘려줘서 부식을 지연시킨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 두 개 딱 박아놓고 한쪽 양쪽 박아놓고 전류를 흘려준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부식이 덜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무슨 과목을 배워야 제가 알까요? 네? 뭐 화학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화학도 좀 한데 화학에서는 전기가 잘 안 나오죠. 전기화학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자기학도 배워야겠죠, 그죠? 전자기 배워야지. 이게 다리가 있으면 이쪽에서 가는데 저기 흘려주려면 1.5V 건너주면 될까요, 그거? 적어도 서해대교면 이쪽에 저거 분천 하나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걸어줘서 이쪽 다리에 저 다리에 포텐셜 쫙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흘러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리에
연결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 있으면 그 철근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죠? 흐를 수 있는데 여기에 포텐셜 차이를 줘서 각 위치마다 포텐셜이 높은 거죠. 그라운드보다 높은 거죠. 그죠? 그래 높으면 얘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그라운드보다 높은 포텐셜이니까 플러스 이온이 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 전압에 따라서 플러스 이온이 오고 안 오고가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 자체가 이온들이 결합을 해서 녹이 쓰는 거니까 포텐셜을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온들 차지가 올지 안 올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댐지 처방은 되게 근본적인 처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지나면서 전기장을 걸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생명체에서 걸어주는 것과 굉장히 그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로 반도체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생명체, 전기장, 자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가 이 블랙보드에다가 하나 숙제를 올려놓을까 하는데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 제로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지금 같은 기사 방금 봤죠? 이게 녹 쓰는데 전류를 흘려서 녹 안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명체도 그렇고 전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걸어주고 해서 걔를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치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침을 두 개 갖다 놓고 팍 꽂으면 꽂고난 거기다가 전기를 흘려준대요. 전기를 흘려주면 몸에 좋대요. 몸에 좋다. 어떤 경우는 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침을 딱 놓잖아요. 이렇게 침을 놓으면 왜 좋아지느냐 딱 하면 놓는 순간 거기 찔린 위치하고 이 놓는 사람의 전기적 패턴들도 적셔야 됩니다. 머리에 이제 차지가 막 쌓여있는데 그 위치에 차지가 막 쌓여있으면 아까처럼 플러스 이온, 음이온 마이너가 있는데 탁 꽂아서 그라운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고 싶다 안 믿고 싶어요. 근데 한의사가 잃어버린 말 한의사가 되죠. 그죠? 한의사 되면 그런 쪽 해석하지 않겠어요? 침 놓는 거는 그럼 그라운드가 된다. 네. 이제 근데 그라운드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라운드의 원리로 치료하는 거라면 내가 고무판이 올라가서 침 놓으면 안 되겠다. 맨발로 올라가서 침을 따가 저기서 해서 딱 해서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으면 뭔가 침이 효과가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원리적으로 쌓여있던 어혈을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기를 차진맥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자기장이 우리가 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로 꼭 미신처럼 종교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저기 외부에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오고 한 번 딱 왔는데 어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죠? 비슷해요? 네. 고등학교 때 비슷해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수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수식 하나도 안 써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식을 써서 제가 오늘 기술에 쓴 게 있죠. 그 기술에서 장 속에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